우리 전통 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이전에는 정초에 대문에다 그림을 붙였다고 하지요. 새해 대문에 붙이는 그림을 새화라고 했었죠. 이 새해 맞이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 그런 그림들인데 그 대문에 붙인 그림에 이 장닭이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 따라 먼 동이 트고 어둠을 내쫓고 이 광명을 불러들이니 이 닭 울음 이 재앙을 몰아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새해 대문에다 이 장닭 그림을 붙여서 광명을 부르는 소리, 복을 부르는 소리로 어둠과 재앙을 내치자. 네, 이 한 소리에 새벽이 열리고 또 해가 뜨고 새날이 열리니 대문에다 이 닭 그림 붙인 뜻 알만합니다. 에? 네? 뭐라고요? 이 저한테 장닭 그림 주겠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 집 대문이 없는데. 뭐 그러면 이 아파트 문에다 붙여도 복이 알아서 찾아오겠지요. 자,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서도창 날 찾네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이덕무가 새해 보낸 편지를 잠시 한번 간추려 볼까요? 뛰어난 재주를 가졌지만 첩자식 이 서자라 뜻을 펼치지 못했던 이덕무를 정조 임금이 알아보고 규장각 검서관 일을 보게 했죠. 이 왕실 도서관 책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규장각에 있던 귀한 서적을 보고 연구하면서 도서집성이라는 책을 내고 실학자 박제가나 이 유득공과 같이 근무하면서 이 학문을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덕무에게 참 아끼던 조카 이광석이 있었죠. 이광석이 20살 무렵 견문을 넓혀주고자 이 무수히 많은 편지를 또 주고받습니다. 이덕무는 새해에 조카 이광석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조카가 일치월장하여 기쁘다네. 그런데 공부란 게 너무 깊이 들어가 이 자기만 알고 남들이 모른다 하면 그게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알아듣게 해야 하네. 새해부터 졸음 때문에 고민이라니. 졸음에는 산조인 열매가 약이 된다네. 조카님은 나이 1살 더 먹으니 즐거운가? 나는 지난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 요새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런다네. 날씨 좋아지면 만나세. 새해 우리 광석 조카 품은 꿈 이루어지길 빌겠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그 조카 이광석에게 보낸 새해 편지글인데요. 이 졸음에 좋은 약까지 또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순 명창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축원소리 우리 비나리 들어봅니다.
실록 만화경. 조선 명종 선조 때 명신이요 대학자였던 율곡선생 일대기 중 탄생설화와 백성을 위해 일했던 고사를 찾아보는데, 율곡선생 탄생 때 신사임당이 기이한 꿈을 꾸게 됐겠다. 아이가 오는 날입니다. 부디 좋은 기운으로 이 땅 사람들 크게 돕고 웅지를 펴게 인도해 주시옵길 빌고 또 축원합니다. 문을 여시오. 용이 연못에 있다. 집에 있다. 혹약제연, 용이 오는 길 문을 열어주시오. 흥룡이시여,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용이 연못에 있다가 날아오른다는 그 주약구절에 있는 혹약제연의 용이란 말씀이시지요? 근데 용이 연못에서 무슨 일을 하리까? 무슨 소리요? 용이 연못에 있으면 무슨 조화를 부리겠소? 비룡제천, 저 창공을 날며 조화를 부리는 비룡제천에 흥룡이 들어가는 길이요. 문을 여시오. 땅에 있다, 밭에 있다, 날다 내려앉는 용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룡제천 흥룡이시여. 오죽헌에 흥룡이 오시는 날 아기 울음소리도 높겠군요. 삼가고 또 삼가시오. 이 귀한 아이를 시기하는 마수가 뻗칠 것이니 오직 정성으로 신명을 다해 지키며 키워야 할 것이요. 예, 오죽헌 문에 서린 흥룡이시여. 검은 대나무 밭에 흥룡이 오심을 성심껏 받두옵니다. 현룡이라니. 이름을 현룡이라. 용이 보였다고? 현룡아, 현룡아. 여기 누굴 보고 웃는 거냐? 저 우주컨의 아이 말이냐? 꿈의 용을 봤다고 몽룡이요, 용이 들어왔다고 현룡이라. 그렇다면 내가 저 현룡이를 끌어가야겠다. 하늘이 주셨는데 흥룡이 들어선 아이를 데려가다니 무슨 재주로 말인가? 오죽헌 뒷동산에 밤나무를 봐라. 저거면 이길 수 있다. 밤나무로 어린아이를 데려간다. 어떻게? 부인, 현룡 모친 아이를 데리러 왔소. 우리 아이를 데리러 왔다니 무슨 소리요? 커도 너무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장차 우리 마귀 요괴들을 제압해 쫓아낼 인물이니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소. 천지신명이 지켜보고 있어. 천지신명 전에 뭐라 말할 것이오? 천지신명이라. 그럼 하늘이 이 아이를 지켜주는지 봅시다. 저 우주컨 뒷산에 밤나무가 많은데 천구루가 되면 아이를 놓고 가겠소. 밤나무 천구르면 아이를 두고 간단 말이오.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밤나무 천구르랍니다. 세어라. 하나, 둘, 셋, 넷, 열, 백, 이백, 삼백. 334, 444, 548, 666, 789, 707. 800, 890, 900, 990, 998, 999. 밤나무 한 그루가 부족하다. 봐라, 999개다. 천지신명도 이 아이를 구해줄 수
가는 것이니 아이를 안고 가겠소. 아니돼요. 저기를 보시오. 어디? 저건 또 뭔가? 나도 밤나무다.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였더냐? 하늘이 낸 해동성인을 물러거라 요괴들아. 으아! 자, 이렇게 흥룡과 함께 오죽헌으로 온 율곡 선생이 그 나이 13살에 진사에 오르고 일생 동안 조정 대신들이 임금 앞에서 본 대과에 이르기까지 9번을 장원에 올라 구도장원자로 일컬었던 율곡 선생. 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짝시면 지금 사람들이 뭘 바라는지, 지금 어떤 사정인지 제대로 알고서 일을 해야지. 입으로 성인 말씀이나 중얼대서야 무슨 시류가 있겠소? 율곡, 그대야말로 입만 열면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성인들 말씀이나 들이대고 요순우탕 태평성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소? 도대체 요순우탕 시대가 3000년 넘은 상고적 일 아니오? 그러면서 입으로 지금 시속을 알고 하자, 지금 사람들 원하는 걸 알고 하자, 지금 사정이 어떤지 알고 하는 말인가? 주상전하, 율곡이 말하는 실효 있는 일,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 역시나 입으로 하는 공연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과인도 처음에는 율곡이 입만 열면 하나라 성군, 은나라 성군, 주나라 태평성대 이야기를 해서 낡아 빠진 이야기로 생각했소.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그런 태평성대를 이뤄보자는 뜻이라는 율곡의 말을 돌아봐야지 비방만 해서야 어찌 율곡을 안다 하겠소. 이러니 벼슬을 내려놓고 해주로 돌아가고 불러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소? 그 주상전하, 율곡이 벼슬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몸이 감당을 못해서입니다. 안 그렇소, 율곡 선생? 이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선비들 원을 풀어주고 백성들 피땀을 씻어주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요. 오늘을 알고 지금 사람들 사정 시세를 바로 보잔 말이요. 그래야 시료가 있고 성과 있는 일 아니겠소? 율곡 이이 선생 탄생과 관련된 고사, 율곡 선생이 서민들을 생각하면서 펼치고자 했던 뜻을 잠시 돌아봤는데요. 내일 율곡 선생 또 다른 고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서다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정악곡 한번 들어봅니다. 장춘불로지곡 보허자 만나봅니다.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미술 작가인 배동환 님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소중한 말씀 전해오셨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정리해야겠다. 마치 제가 살고 있는 양평 국립미술관에서 원로 작가들을 위한 아카이브를 작성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를 바꿔보니까 내친 김에 내 초기 작품부터 통틀어서 최근의 작업까지 모두 사진 촬영을 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속에서의 전통이라면 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출신이 남도 쪽이기 때문에 더욱더 남도 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유배문화 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한 그쪽에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문화유산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소중한 것이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 정말 하찮은 것들, 우리 것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것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 그것들이 내게 얼마나 대견스러운 것인가 하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그건 느낌 이상으로 하나의 저에게는 큰 뉘우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고, 대학 교수로서 거의 30년을 보내면서 늘 학생들에게 우리 것을 강조해 온 셈입니다. 우리 것을 터반 위에서 외래의 것을 접목시켜야지 우리 걸 마냥 버리고 맹목적인 추종이라는 것은 자멸하는 길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철저한 보수도 아닙니다. 어쨌든 늘 저항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것에 대한 전통의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술작가 배동환 님은 우리 전통을 접목한 미술작품을 미국 LA에서 전시했던 일을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LA 아트코어라는 곳에 가서 전시를 했어요. 삼배천의 자연 염색을 하고 그 염색된 그 위에다가 역사의 어떤 사건들 또는 제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리고 천의 위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이 흔히도 쉽게 생각하지만은 열심히 천 위에다가 물감을 덧칠하다 보면은 그 천의 막이 막아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칠한 물감들을 두꺼워진 그 천 위에 있는 물감들을 세탁실에 가져와서 끊임없이 손빨래를 해야 돼요. 해서 그 물감들을 다 덜어내고 말하자면 부질없는 살들을 다 제거하고 뼈들만 흰 뼈만 남을 수 있는 그런 물감이 남았을 때 천의 올과 소통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천 작업으로 거의 한 50여 점에 가까운 아트코어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때 산타모니카의 동네의 어떤 패션 갤러리에서 아주 유명한 그 패션 상품들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 갤러리에서 저를 초대전을 했어요. 방 한쪽은 제 삼배천 대나무에다가 매달은 삼배천의 작업을 걸고 한쪽에는 자기들의 패션을 걸겠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장을 가서 보고는 내 작품이 완전히 패션작 의상처럼 상품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전시를.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은 이미 경계를 다 해체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서로 어울려서 한자리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전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미술작가 배동환 님의 우리 전통사랑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연주로 호남농악가락 들어봅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자, 오늘은 경북 포항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마다 신년 초에 포항 호미곶 찾는 분 많이 있죠. 이 호미곶에서 새해 첫 해맞이를 하고자 찾아가는 분들 많아서 올해 역시 2020년 새해 첫 해를 이 포항 호미곶에서 보면서 가족의 건강도 빌고 새해 희망도 올리고 소원 성취 비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이 동해 해맞이 명소가 있는 포항시는 새해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하죠. 바로 영일만 항해 국제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여객 부두가 이 8월이면 완성되고요. 그 영일만 국제 여객 부두가 열리면 유럽에서 포항 영일만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크루즈 여객선 뱃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영일만 국제 여객 부두에서 출발한 크루즈 여객선이 30시간 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들어가서 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거죠. 그때는 이 크루즈 여객선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아마 나오겠죠. 영일만 친구야 노래 부르며 떠났던 배가 마침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항일운동 독립지사 후손과 한인들이 많이 사는 신안촌 찾아가면 우리는 바로 이 노래 부르게 될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 동포 여러분. 네, 올해 포항 영일만에서 출발한 크루즈 여객선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닻을 내리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이 거침없이 항해하는 그날을 위해 이 뱃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준호 작곡의 시선 뱃노래를 위한 국악관현악 김용우의 노래, 여러분의 국악관현악이 함께합니다. 가만히도 앵평 바다로 죄기 실러 간다. 명목을 빌어서 임장문 전에다 명목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시고 개천예술대제 집례이신 최종수 이사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냅니다. 요새도요. 네, 이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새해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우리 이사장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다 우리 국민들뿐이 아니고 해외 동포 모두가 네. 작년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 이치가 고진감래라. 네. 이제 금년 2020년에는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특히 해외 동포들 포함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고진감래, 이 쓴맛이 가고 이제 달디단 꿀 같은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진짜 2020년 새해에는 우리 서로 조금 더 따뜻하게 또 정겹게 이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모두들 건강하고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그런 바람들은 다 갖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우리가 또 보람되고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화두도 그렇지만 네. 소통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연히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소통,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금년이 아주 운수대통을 해가 될 것입니다. 역지사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또 내 욕심만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2020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한국효문화센터를 또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 다양한 일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그간 해오신 일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효문화 운동을 하면서 특히 중점을 어디에 뒀냐면 청소년 학생들한테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또 각자 연락을 해서 효를 주제로 해서 또 부모, 스승, 사랑 네. 주제로 해가지고 글짓기도 하고 네. 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무용제도 개최를 하면서 그 효를 이어받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효를 주제로 해서 그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할 때 자기 부모들하고 효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모니터링 할 때 부모들한테 그 얘기를 별도로 듣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간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계속 가야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효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이 효는 이 백행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더불어 또 스승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 활동으로 이렇게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네요. 이 사실 이 자라나는 꿈나무들,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이 일반 시민들 더불어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효문화에 관심을 사실 가져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전통의 효만 생각해가지고는 네. 아이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진부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 젊은이들하고 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순히 부모한테 대해서 효도를 해라 이렇게 강조하거나 네. 그렇게 가리키거나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를 하는 또 어느 경우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긍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방법을 전혀 달리해 가지고 청소년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효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서 함께 소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 글짓기 그리고 또 그림 그리기, 무용경연대회 또 이 효문화센터에서 주최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또 그와 또 다르게 또 교육과 강좌 그리고 현장 체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활동들 펼치고 있나요? 글짓기를 했을 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이들의 글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원체 많은 학생들 글을 받다 보니까 그걸 다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선 하나만 소개를 하면 네. 중학교 5학년 학생이 민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글 쓴 건데 그 학생이 아주 어려서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그럴까 내성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니까 아버지가 민호를 위해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고서는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그다음에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가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이제 뭐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는데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글짓기 대회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아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 이야기, 그다음에 아버지와의 갈등 이야기 이런 걸 쭉 쓰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와서 아빠 좀 혼내줘. 내가 바람이 있다면 엄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곁에 있는 게 좋겠다. 다른 학생들처럼. 이런 애절한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엄마하고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털어놓고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뻥 뚫린 환한 그런 감으로해서 이제 잘 살겠다는 또 이렇게는 자기가 아버지와의 갈등도 그렇고 아버지의 고마움도 그렇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런 글로 끝을 맺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뭉클하네요. 네. 그리고 이 효문화센터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2020년 한 해 우리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 꿈나무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효를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개천예술대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지난해 큰 화제가 됐는데 이 단군 성조를 추앙하고 모시는 의례와 의식들을 고증하고 또 정리하신 일들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1992년에 강화 참성단 만이산에서 하는 개천대제를 계속해서 해오던 건데 거기에 인연이 돼가지고 집례를 맡아서 전체적인 행사를 해마다 주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2가지 개천대제를 지내서 저게 별도로 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개천대제를 하는 것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체육대회 있잖아요. 전국 체전의 수영화 체화를 1955년부터 참성단에서 체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보니까 개천 대제를 지내는 그 의식부터 치수, 그 다음에 칠선녀가 추는 춤 이런 게 제가 배운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무형문화재 85 석전대제를 이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동안에 이제 강화군 체육회 당국자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쭉 연구를 해와서 작년에 이제 전체적인 종합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연까지 하고 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단군 51년에 참성단을 쌓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고 또 단군의 세 아들이 네. 이쪽 전동사 뒤에 있는 삼랑성을 쌓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국태민안을 바라는 제례를 언제부터 해왔는지 요 분이 뭐 단군부터 해왔다고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헌상의 고증이 정확하게 가능한 걸 보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1484년 성종임금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고증이 거의 완벽하다고 네. 학자들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의식이라든지 모든 그걸 재현하는 걸로 연구 결과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때 칠선녀의 춤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정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정확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 시대상을 배경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돼서 뭐 지금 동국대학교 석좌에 계신 박보문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김재영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전통예술학교 쪽에 오은명 교수님한테 네. 음악과 칠선녀 춤 고증 연구를 부탁을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시연까지 끝났거든요. 이야. 그래서 아마도 그 개천대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아마도 누가 봐도 고증도 잘 되고 완벽하게 재현이 되겠다.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 어찌 보면 앞서서 우리 효 문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개천 대제에도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개천 대제가 기원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단군 성종께서 제를 지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제를 지낸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하늘의 절대신에 와서 그 기원을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국태민안을 비는 그런 제례였기 때문에 네. 그 역사적인 고증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단군의 홍익 인간이라든지 그런 개국의 이념이 쭉 전해 내려왔지만 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단군 사상을 찾고 제례도 더 열심히 지내고 그런 기록이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국난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런 뜻을 단군의 정신을 사상을 이어받는다면 아마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2020년 새해에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들 가슴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소통 그리고 역지사지의 정신들 그리고 단군 왕검의 정신인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2020년 한 해 이렇게 활동하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시고요. 개천대제 조직위원장이신 최종수 이사장님 모시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끝곡 소개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김광복 명인의 태평소 연주로 허튼 가락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